네. 우선은 9기 블로그 챌린지 성공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셀프 자축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21일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코칭하게 될 박재인입니다. 저희가 블로그 챌린지는 지금 9기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코칭 통해서 되게 많이 성장을 하셨고, 여러분들이 명예의 전당 방에서 이미 보고 계시겠지만, 뭐 애드포스트 승인부터 뭐 광고가 들어오는 것부터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강의 제안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성장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초기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의 동력을 통해 가지고 또 서로 이웃도 맺고 댓글도 주고받고 공감하고 하면서 되게 많이 성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9기 함께 하셔가지고 이제 명예의 전당 오셨는데 앞으로 저희 방에서 계속적인 어떤 수익화 그 블로그 체험단 리뷰단이라든지 뭐 제품 제공 뭐 체험 리뷰 제공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좋은 분들 강의하시는 분들 모셔가지고 저희가 강의도 듣고 이런 시간들도 많이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명예의 전당방에 오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함께 잘 성장하는 커뮤니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승현님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본인 코칭하실 때에는 음소거를 꺼주시고 이제 소리 나게 해주신 다음에 비디오도 켜주실 수 있으면 켜주시고 코칭하는 과정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PC 버전으로 볼게요. 부산 디지털대학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네요. 네네. 한입학식. 학교를 들어가셨나요? 네, 요번에, 입학하셨구나. 네. 음, 네. 자, 그 블로그라는 거는 우선은 노출하려고 하면 가장 음, 기본적으로 노출에 이제 도움이 되는 하나의 어떤 그 구성 같은 것들을 좀 맞춰주는 기본 구성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 음, 기본 구성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렸지만 사진을 뭐 최소 10장, 그러니까 10장이 안 되더라도 노출을 위한 글이라면 정말 적어도 7장 이상 정도의 사진을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그냥 적절한 양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사진 10장에서 25장 이하 이 정도가 제일 좋은 양의 사진 수거든요. 그래서 네네. 보면은 지금은 이제 사진이 이제 몇 장 안 들어가고 글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아, 왜 보냐면 블로그에는 페이지의 체류 시간이라는 걸 체크를 합니다. 페이지 체류 시간. 그 체류 아, 시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머물고 있는 시간을 뜻해요. 근데 네네. 머물고 있는 시간이 너무 짧으면 블로그의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 로보트가 판단할 때 여기 사람들이 잠깐 머물고 가버리네? 별로 글이 좋은 글이 아닌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체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블로그에 볼거리가 있고 양질의 콘텐츠가 있고 뭔가 사람들이 눈여겨볼 것들이 있으니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음, 근데 그거를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실제로 블로그 통계에 가보시면 블로그의 체류 시간을 체크해주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블로그의 신뢰도를 머무는 시간을 대비해서 체크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계신다면 사진 수를 적게 넣는 건 나한테 손실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선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그냥 내가 나는 입학했고 입학식에 다녀왔더니 좋았다.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약간 내가 생각했던 감정과 내가 다녀왔던 어떤 이슈를 기록하고 싶은 그런 글이었어요. 어떤 네. 내용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부산 디지털 대학교라는 게 어쨌든 검색될 수 있는 키워드는 맞아요. 그죠? 음, 네. 근데 요것만 쓰면 이것만 검색할 때 검색이 돼요. 왜냐하면 아, 블로그에서 정확도를 판단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제목을 무엇으로 지었느냐가 되게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로그의 상위 노출이라든지 블로그가 음, 검색되는 블로그다 이런 걸 하려면
그 안에 최대한 많은 단어를 넣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막 너무 많은 양을 하면 블로그가 싫어하겠죠. 그래서 네네. 적절한 길이의 제목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인테리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네. 그래서 집에 이렇게 제가 전동 어닝을 설치했어요. 부천에. 음. 그래서 제가 부천 전동 어닝 검색하고 뷰텍 가볼게요. 1등 와 있죠? 그죠? 아, 근데 제가 제목 지은 걸 한번 볼게요. 부천 제가 또 뭐 했죠? 블라인드 했죠? 네. 부천 블라인드의 뷰탭에 어 이걸로 안 했나? 춘이동? 네, 춘이동 우드 블라인드 했구나. 요것도 이제 1등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4대부 커튼? 저 이렇게 상호가 있죠? 상호가. 네. 여기 보면 제목 지은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춘이동 블라인드 해도 되고, 뭐, 부천 우드 블라인드 뭐 해도 되고, 그죠? 그리고 음. 부천 블라인드 시공 하면 조금 밀렸다. 2등. 설치 음. 하면 요것도 1등이죠? 음. 뭔지 아시겠어요? 조금 블라인드 더 업체 해볼까요? 디테일하게 그냥 네, 2등. 조금 제목을 넣어서 내용도 그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왜 제목이 이렇게 중요한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승현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산 디지털대학교 쓰면 저거 검색할 때만 나와요. 근데 아, 저는 어때요? 제가 경우의 수를 엄청 많이 만들었죠. 예.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부천, 춘이동, 우드 블라인드 시공 설치 업체, 하대부 커튼 아, 추천해요. 그럼 여기에서 경우의 수가 수십 가지가 만들어져요. 그죠? 부천 예. 블라인드 시공, 부천 블라인드 설치, 부천 블라인드 업체, 춘이동 음. 블라인드 시공, 춘이동 블라인드 설치, 춘이동 블라인드 업체. 그리고 음. 부천 블라인드 추천. 뭐 이런 것도 다 되죠. 음.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목에서 제가 검색될 수 네. 있는 확률을 엄청 높여놨기 때문에 저 글 하나로 저 업체는 로또를 맞은 거죠. 아, 검색하면 다 장애 노출해놨잖아요, 제가. 근데 저 이거 1원 한 장 받지 않았습니다. 내돈내산이에요. 그냥 제가 제 네. 블로그 인테리어 하는 과정을 쭉 남기고 제 블로그에서 제가 이제 집 꾸미기나 인테리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약간 콘텐츠 만들고 하는 걸 해보고 싶어서 약간 턴을 음. 하려고 제 블로그 소재를 조금 턴을 하려고 지금 차근차근 기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그쪽 키워드를 좀 잡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저는 장애 노출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카테고리를 바꾸는 것이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뭐 예를 아, 들어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 쪽으로 턴을 하고 뭐 뭘 하고 싶으면 뭐를 턴을 하고 그거를 저는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랑 제일 잘 맞는 키워드를 선택해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수 있는 패턴을 이용해서 그 패턴이 들어간 제목을 짓는다. 그리고 그 제목과 관련된 예를 들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안에 내용이 네. 만약에 여기에 지금 부산 디지털 대학교라고 했는데 이 안에 네. 내용이 부산 디지털 대학교에 대한 소개가 없다거나 설명이 아, 없다거나 뭐 아무 그런 뭔가 관련된 내용이 없고 정보가 그냥 내 없네. 감상만 적었다? 그러면 어떻게 네네. 되죠? 그러면 로봇은 착각하죠. 저 사람 제목은 저걸로 지어놓고 딴 말 했네? 이 문서는 음. 남들한테 도움이 되는 문서가 아니구나. 왜냐? 남들은 저걸 알기 위해서 검색했을 텐데 저것을 네.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부산 디지털 예. 대학교 다녀온 얘기를 적었기 때문에 내용상에 큰 네네.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음. 만약에 제가 이름을 지었다면 예를 들어서 뭐 부산 디지털 대학교 편 입학식 뭐 그다음에 음. 입학식 방문 후기 뭐 이런 거. 그러면 음. 부산 디지털 대학교 방문 후기 뭐 부산 디지털 대학교 편입학식, 부산 디지털 대학교 입학식, 아, 부산 디지털 대학교 뭐 입학 후기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합의 단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 제목에서부터 확률을 높여서 네. 그 훨씬 더 검색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많이 만들어준다. 하지만 아, 너무 긴 제목보다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저 딱 한 줄에 짠 하고 들어갔죠. 네. 네네. 이 정도 길이.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써도 제가 모바일 기준으로 3줄로 넘어가지 말고 PC 아, 기준으로 1줄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 네. 정도 길이면 적당한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음, 맞춰서 해주시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용에서의 스토리텔링을 하실 때에도 편입학식이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입학식 참석해서 얻고자 했던 것들은 무엇이 있었을까? 이런 관점으로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음, 입학식에서는 뭐 대학생활 안내가 있었는데 그 대학생활 안내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을 얘기해줬고 학과별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어디 가서 진행이 됐는데 오리엔테이션 갔더니 뭐 어떤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해줬고 어떤 과목은 어떤 걸 배운다고 얘기해줬고 이런 식의 정보 있죠. 네네. 그런 게 들어가면 로직도 이 사람이 입학식에 대한 내용을 담더니 그거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잘 담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이게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했겠죠. 어. 그래서 이렇게 그 글의 어떤 양과 키워드와 전반적인 내용의 정확도 같은 것들이 잘 맞춰지면 맞춰질수록 상위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음, 지금 이렇게 키워드를 다 해시태그 넣어주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지금 이렇게 하면 물론 해시태그가 이렇게 해시태그 창에 잘 들어가죠. 네. 네. 근데 이거는 약간 인스타 스타일이죠. 물론 아, 블로그에서도 권장을 해요. 본문에 해시태그 쓰라고. 근데 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 넣은 해시태그로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 보신 경험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 있나요? 제목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이런 키워드로 이렇게 해시태그 붙어 있는 걸로 이렇게 클릭해 보신 분 여기 있으세요? 혹시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없으실 거예요. 네. 자, 굳이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걸 내가 본문에 굳이 음, 사용할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이거는 블로그에서는 쓸 때도 보면은 해시태그 창 넣어주면은 뭐 들어간다 이런 얘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권장을 네네네. 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그들이 권장하지만 쓰지 않아도 되는 기능이에요. 왜냐면 아, 블로그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쓰지 않는 기능을 우리가 굳이 우리는 그냥 음, 해시태그 창에만 넣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이 글 속에는 다른 학과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 네. 모든 학과에 해시태그를 달아봤자 이 글과의 연관도가 없죠.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글에 이 해시태그를 통해서 내 글로 들어와봤자 만족할 수 있는 지금 글의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불필요한 해시태그를 쓸 이유는 없다. 그럼 여기는 어떤 걸 써야 했느냐? 그러면 부산 디지털대학교 편 입학식, 뭐 입학식 후기, 음, 뭐 방문 후기, 뭐 이런 식의 이제 네네. 해시태그를 적어주면 내가 쓴 글과의 연관도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셔서 앞으로 글을 써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질문. 아, 제가 원래 타로 그걸로 해서 블로그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로 하기에는 조금 급한 게 있으니까 일상도 같이 이렇게 올리거든요. 네.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그냥 그 목적성에 맞게 그것만 활성도를 높여야 하는지. 저는 이제 타로라는 영역 자체도 사실 시장이 크지만 그래도 정말 큰 시장 안에서 보면 되게 작은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내가 타로 카드에 관심 있는 사람이 타로 카드만 검색해서 타로 카드에 관심을 갖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네. 들어 내가 일상글을 보다가도 이 사람 타로 하는 사람이네? 이분한테 한번 상담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내가 타로 카드 상담 글에 대한 어떤 나의 전문성이나 그런 상담의 후기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차곡차곡 카테고리에 잘 정리해서 만들어 놓되 일상적인 글로 인해서 내 블로그로 계속 유입될 수 있는 패턴이나 흐름을 만들어주면 전반적인 어떤 내 영업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저는 같이 병행하시는 걸 권해드리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보셨지만 뭐 인테리어부터 뭐 네네. 오만 것들 다 포스팅하잖아요. 저는 그냥 네네. 상위 노출 블로거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건 다 포스팅해요. 그냥 목적이 음, 있는 글은. 그래서 뭐 네. 여행, 뭐 맛집부터 시작해서 뭐 인테리어, 뭐 가구, 뭐 베르베르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음, 글 보면 이렇게 다양성 있게 존재하지만 이렇게 전반적인 글의 흐름들을 보면 이렇게 세팅해 놓은 것들이 다 책에 관련된 것들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대표 카테고리도 보면은 제가 쓴 글에 대해서 돼 있어서, 아, 이 사람이 책 쓰고 글 쓰고 뭔가 가리키고 뭐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표현을 잘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디자인적인 설정에서 승현님이 나는 타로 상담가로서의 어떤 역량과 전문성을 보여주게 잘 이미지를 꾸며놓는다면 일상적인 글들이 저처럼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것들은 알아서 밖에서 상위 노출돼서 영업을 해주고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 유입돼서 나라는 전문성을 알아보고 가게 해주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병행해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다음 분으로 넘어갈게요. 저희가 지금처럼 이렇게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전반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질문 한두 개 정도 받으면서 시간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저희가 하다 보면 또 길어질 때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녹화본 제공을 하니까 만약에 들으시다가, 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녹화본으로도 보셔도 되고, 아주 급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들의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재임님인가요? 네, 네, 황금나무 맞으세요? 네. 제 목소리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네, 아, 그래요. 맞아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 처음이라 초보라 네, 낯설어가지고 저는 이번에 친구 권유로 이걸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21일간 이게 블로그 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다들 처음 다행이에요.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근데 네. 이제 저랑 같이 시작하신 거는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왜냐면은 저희, 강력하게 추천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처럼 좋더라고요. 제임님처럼 컴퓨터가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로그인부터 다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음, 거쳐가는 단계별로 문제점들이 다 있어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짚어서 다음 단계로 가시다 보면은 훨씬 성장이 빠르시고 이제 처음부터 초기부터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좋은 방법으로 이제 가실 수 있게 잡아드리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열심히 막 했는데 막 저품질 걸려오시고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보다 아예 시작점에 만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중복된 네. 내용들은 이제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도 저런 거 안 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발견되실 거예요. 앞에서 우리 보셨던 승현님 같은 경우도 이제 제목 짓는 것에서 아쉬움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제임님 같은 경우도 완벽히 초보시라고 하셨는데 이제 평택 메인 스트리트 카페라고 해서 이제 요 카페를 소개하고 싶으셨나 봐요. 맞나요? 아, 선생님 있잖아요. 그 네. 지혜 유치원 가지고 해주시면 더 좋겠는데, 제가 다른 그 글. 평택 거기는 생각이 없이 그냥 갔거든요. 아, 그럼 어떤 글로 봐드릴까요? 그 지혜 유치원 졸업식. 지혜 유치원 바로, 졸업식.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네. 왜냐면 그건 제가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썼거든요. 음. 진짜 열심히 쓰셨네요. 네네네. 오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음, 유치원 졸업식 하는 날. 네, 좋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지혜 유치원 졸업식 가는 날 해서, 우리가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거는 지혜 유치원, 유치원 졸업식, 지혜 유치원 졸업식, 뭐 가는 날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의 이제 키워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검색될 수 있는 확률이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만약에 저라면 여기에 이제 지역 키워드 같은 걸 붙여줬을 것 같아요. 뭐 광주, 네. 네, 광주, 지혜 유치원 졸업식, 뭐 참석 후기 이렇게 하면 졸업식 참석 후기 이런 걸로도 검색이 되겠죠? 아, 지금 네. 공유가 안 되고 있다고요? 성희님 혹시 다른 분들은 안 보이세요? 오케이, 다시 할게요. 제가 다른 자료가 켜져 있나 보네요.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네, 아예 네, 감사합니다. 보여요. 네, 이런 거 공유 안 되고 이럴 때는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제가 또 놓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황건나무님은 지혜 유치원 졸업식 가는 날로 했는데 여기다 지역 키워드, 뭐 광주 이런 걸 붙이거나 여기다 뭐 참여 후기, 참석 후기, 뭐 학부모 참석 후기 뭐 이런 것처럼 약간 조금 더 단어의 조합을 조금만 더 늘려주면 또 다양한 구조로도 검색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거 살짝 넣어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요 제목에다가 이미지 넣는 건 또 어떻게 알아내셨네요? 친구가 네. 가르쳐줬어요. 친구가. 네, 좋아요. 제목에다가 이렇게 이미지 넣는 거는 뭐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제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블로그에 쓰는 사진들은요, 이제 타인이 보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제 포커스가 나간 거.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린 사진이나 포커스가 나갔다는 게 이게 흔들렸다는 뜻이거든요, 제임님. 그래서 흔들린 네. 사진이나 뭐 뿌연 사진, 뭐 어두운 사진, 또는 뭐 프레쉬가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뭐 이렇게 불편하게 보이는 사진, 뭐 이런 것들은 안 쓰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사진을 이제 찍으실 때, 사진 찍는 것에 조금 더 원본을 잘 찍는다는 습관을 가지다 보면은 훨씬 더 블로그에 적합한 사진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깨지거나 뭐 흔들려서 좀 깨지거나 뭐 이런 것들은 배제한다라는 걸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혜 유치원 정보도 적어주셨고, 유치원에서 이제 졸업식 하는 모습들을 넣어주셨고,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PC로 볼 때랑 모바일로 볼 때는 좀 다르겠지만 지금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렇게 문단이 끊어진 부분들이 괜찮으신가요? 아니, 제가 네. 그 컴퓨터를 안 하고 핸드폰으로만 하거든요. 모바일로 할 때는 괜찮게 보이나요? 거기서도 끊어지게는 보였는데, 네. 제가 그 마지막 그거 수정을 안 한 거죠. 어찌 보면은. 이어서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대안으로 그때도 제가 한번 간단히 얘기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요 기수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 글쓰기를 보시면, 네. 팁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예를 들어서, 글. 자, 이렇게 글이 있어요. 그러면 쓰실 때 오른쪽 아래쪽 보시면 이 PC 화면을 이렇게 모바일 화면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띄어쓰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모바일로 볼 때의 네. 모습으로. 그래서 이렇게 맞춰놓고 하면 이제 하고 나서 PC로 이렇게 돌려보고 모바일 PC 볼 때 다 괜찮구나. 이걸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훨씬 더 가독성을 높여드릴 수가 있어요. PC에서 쓰실 때에는. 모바일로 쓰실 때는 어차피 모바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깨지는 게 바로 보이지만 그런 경우, 이런 경우는 이렇게 끊어지는 느낌들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유치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유치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네. 원장님하고 제가 너무 가깝게 지내서, 음, 그렇구나. 자, 지금 이제 글에서의 뭐 이제 피드백 해드릴 것들을 좀 해드릴게요. 우선은, 네. 글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글을 쓴 제목과 이 내용의 연관성이에요. 네. 근데 이 글에는요, 되게 다양한 목표가 있었어요. 제가 읽었을 때. 하나는 졸업식에서 이런 걸 했어요가 있었고요. 하나는 우리 지혜 유치원으로 오세요가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스위스 갔던 무슨 뭐 자기가 좋았던 얘기를 또 했어요. 그게 카우벨 연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그쵸. 카우벨이 근데 이제 스위스 악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 쓰신지는 알겠어요. 근데 제가 왜 그 음. 얘기를 드리냐면 블로그라는 채널 자체가요. 어떤 성향이 있냐면요.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A가 있으면요. A의 얘기만 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근데 A 주제를 얘기를 한 가지가 하다가 한 가지로.
네, A 얘기를 하다가 B, C, D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네. 로보트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아, 지혜 유치원 얘기를 하다가 음, 관련도가 전혀 없는 스위스 단어가 나오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도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이렇게 다른 맥락의 얘기들이 막 섞여버리면 글의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노출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글에 지금 보시면은 정말 많은 동영상을 첨부를 하셨어요. 근데 네. 보면 너무나 놀랍게도 클릭률이 높은 편이에요. 보통 한두 음, 개밖에 안 보거든요. 조회수가. 네. 근데 네. 이거는 아마 학생들 엄마들이 이거 보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올리신 거에 비해서 되게 높게 지금 클릭률이 나왔어요. 네. 네. 조회가 많이 나온 편이거든요. 근데 원래 일반적인 블로그에서의 동영상 조회수는요, 뭐 많아봤자 10 이하예요, 정말. 예, 한두 개 이제 나올까 이건 말까? 네. 이건 애들이나 더 보지 않았을까요? 애들 직접 하는 거라 그랬을 그쵸. 것 같은데.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블로그에 너무 많은 영상을 넣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음, 거는 한 글에 한 2개 정도? 최대로 봐도. 음, 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블로그라는 채널에서 사람들이 익숙한 건 글과 사진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네. 영상은 내가 글과 사진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영상으로 추가해 주는 건데 꼭 넣어야 되는 명목이 있을 때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사실 노출적인 측면으로 보면 동영상을 활용하는 게 되게 또 좋은 방법은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검색창을 보잖아요. 지금 이제 우드 이거 블라인드 창 보이시나요? 네. 지금 네이버 창 보이시죠? 자, 보면은 네. 우리가 통합 검색, 뷰 탭, 이미지, 지식인, 인플루언서, 동영상 이런 식으로 탭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네. 동영상이라는 탭이 있어요. 근데 이 네. 동영상 탭을 클릭해 보면 유튜브에 있는 것도 있고 네이버 TV에 있는 것도 있고 블로그에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네. 우리가 블로그에 동영상을 넣으면 저런 곳에 이제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지혜 유치원 지금 한번 했더니 지금 하신 거 여기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지혜 유치원 음, 졸업식으로 해볼까요? 졸업식. 자, 여기 보면 제목이 황금나무죠? 네네. 아직 노출은 안 되시나? 그럴 거예요. 왜냐면 어제 올렸으니까. 네, 이제 막 시작하셨으니까 네, 어제 노출 올렸어요, 지수가. 그것을. 네. 어제 올려도 원래 뜨는 건 맞는데요. 아직 그 아, 그래요? 노출이 되는 지수에서는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네.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내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 우리가 블로그에 쓰면 원래는 뷰 탭에 뜨는 건데, 뷰 탭, 여기 떴네요. 황금나무. 네. 여기 아, 있죠? 그래요? 이게 뷰 탭에 뜨는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영상을 넣었을 땐 동영상 탭까지 이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검색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되게 좋은 기능을 하죠. 그래서 저는 블로그에 영상이 있다면 꼭 집어 넣으시면 좋아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글을 읽는 어떤 진정성적인 측면이나 동영상의 의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의미 없는 영상을 넣거나 너무 불필요하게 다수의 영상을 넣거나 사진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불필요하게 동영상을 클릭하게 만드는 그런 번거로움을 주는 것 자체가 고객들에게 약간 그 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거나 불편함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명목을 가지고 영상을 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네. 글은 지혜 유치원했을 때 이제 떴죠. 뷰탭에 떴죠. 왜냐면 이 글은 많은 사람들이 포스팅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어제 시작하고 하셨어도 이제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생겼던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쪽에 하나도 노출이 안 됐던 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블로그에서 영상을 올리실 때 이 영상에 올리시는 탭에 보면요. 이 동영상 추가를 네. 해서 이렇게 제가 하나 샘플로 해볼게요. 네. 짧은 영상.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여기 태그 추가라고 있죠. 제목도 있고. 그죠? 여러 네. 개를 제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아까 지혜 유치원이라고 했을 때도 떴을 거예요. 제이님께. 아, 네. 떴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근데 이런 곳에 음. 하나도 입력을 안 해주셨죠? 할지 모르니까. 그쵸, 그쵸. 그거 앞으로 네. 해주세요, 이제. 네. 태그 그래서 추가했다가 거기다 하라고요. 네. 영상에도 태그 추가에 키워드를 넣어준다. 요거를 꼭 이제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것도 맞춰서 핸드폰으로 할 해주시 수 있어요? 그것도 네, 핸드폰으로 할 수 핸드폰으로 있어요?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음. 핸드폰 하실 때에도 영상 딱 올리면은 영상을 클릭했을 때 그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상만 네. 따로 올리시면 그 업로드 창에 이렇게 제목 정보 태그 넣는 창이 나오고, 만약에 그걸 놓쳤다고 하면은 다시 영상을 클릭하면 수정하는 탭이 나와요. 그래서 수정하는 거 아. 누르셔가지고 저기 태그 추가를 해주시면은 이제 더 노출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그리고 지금 이제 올렸던 것도 다시 그렇게 수정이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난 글은 수정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어서 저는 그냥 하루 그 당일 수정 말고는 권장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쓰실 거니까 이제 이 글을 다 그러니까 피드백 받은 대로 다 수정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의 글부터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수정은 이제 앞으로 가시면서 이제 변화되는 과정들에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타 검열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가 오타 같은 거, 그걸 하기는 했는데 네, 그 오타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맞춤법 그것도 검사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네, 또 제 생각하고도 달리 또 하대요. 그게 그 오타가. 오타가 잘못되어 있는 게 있으면요, 그때는 그냥 제외를 누르시면 돼요. 제외. 네. 그리고 수정해야 하는 것만 수정 누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건 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제가 제 걸로 보여드리려고 킨 거예요. 네. 그런데요. 예. 네네네. 그래서 맞춤법 예. 검사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오타 검열을 좀 예.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에 너무 예. 지나친 사용하지 말고 하나의 글에는 그 하나의 글의 내용을 담아준다. 그래서 목표가 네. 계속 이렇게 음. 샛길로 가는 느낌으로 글을 쓰다 보면은 로보트가 정확도가 음. 떨어지기 때문에 노출이 좀 적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담은 글을 썼을 때 훨씬 더 노출이 높다. 그거 생각하시고 글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거는 그렇게 무리 없이 내용도 잘 쓰시고 이제 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보 단계에서는 되게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글 쓰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좀 고쳐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해도 돼요? 네,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질문, 저는 이제 그냥 일상적인 것을 이렇게 막 올리고 하는데 제가 특별한 직업이 있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게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되나요? 그 전문적인 거가 꼭 필요하진 않고요. 관심사는 필요해요. 네. 관심사가 전문적인 거는 뭐 내가 뭐 약간 어떤 전문직이거나 뭐 어떤 직업에 종사하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어떤 네. 특별한 카테고리의 글을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지만 내가 관심 있는 건 계속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임님이 요리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 계속 요리하는 거를 어떤 콘텐츠의 비중으로 볼 때 더 많이 써준다든지, 내가 뭐 카페 가는 걸 좋아해. 그럼 카페 가는 얘기를 좀 더 많이 담는다든지, 뭐 책 읽는 걸 좋아하면 책 읽는 걸 더 많이 담는다든지. 저 주변에 공원 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제 글이 대부분 다 공원 다니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과연 누가 좋아요. 볼까 싶어요. 누가 볼까 아니요? 싶어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우리 요즘은 네. 운동하고 걷고 이제 러닝하고 이런 분들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러닝 코스, 걷기 좋은 코스 이런 거를 키워드로 잡아서 꾸준히 포스팅하시면 되게 좋은 콘텐츠가 되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예전에 블로그 관리해줬던 친구 중에 안정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예. 토토런이라고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됐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네. 경우 책을 썼던 것 중에 어떤 책이 있었냐면 이런 책이 있었어요. 음. 서울을 달리는 100가지 방법, 제주를 달리는 64가지 방법. 그래서 러너들이 러닝 코스를 다 추천하는 글을 써가지고 그걸로 책을 엮어서 내고 했었어요. 제가 요 대단하시네. 모리셔스 바닷가를 달린다 이 책 북콘서트를 해준 인연으로 이제 알게 된 친구였는데 이제 지금 어마어마한 인플루언서가 되셨거든요. 근데 요런 책을 내신 것들도 결국에는 제임님처럼 내가 걷는 거 좋아해, 달리는 거 좋아해. 그런 코스들을 다 정리한 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가 있다고 하신다면 그 취미를 계속 끌고 가시면 돼요.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갈게요. 우리 성희님, 문성희님. 네. 네. 공유 다시 하겠습니다. 이건가요? 열정 독서? 네. 네, 좋습니다. 도서 카테고리 쪽으로 활동하시려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치과 보험 쪽으로 하고 싶은데요. 네. 예, 연습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어떤 거를 일단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일상생활이랑 독서를 지금 그 모임을 하고 있어서 네. 일단 시작을 해봤어요. 아, 네, 좋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렇게 이제 앞으로의 목적은 있지만 지금 당장의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타트를 하시지만 향후에는 내가 그 치과 보험 쪽으로 네. 만약에 전격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어떤 프로필 설정이나 프로필 그 뭐 이름이나 정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정확한 그 목표를 지향한 이름이나 프로필로 다 변경하시는 게 되게 효과적이시거든요. 그 부분 네. 알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봤을 때 이름은 멋있어요. 반세기 경영 끝에 깨달은 마음의 법칙. 왜 리더인가? 지금 책의 부제와 제목을 넣어주셨어요. 네. 근데 이 제목이 지금 검색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성희님이 얘기해 봐 주실래요? 경영, 마음의 법칙, 왜 리더인가? 자,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 거 이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자, 보면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마음의 법칙.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검색하는지 볼게요. 자, 3060명. 네, 꽤 많이 하죠. 모바일. 그 다음에 아까 경영이라고 하셨어요. 네. 6870명. 그리고 왜 리더인가? 책 제목도 있겠죠? 책 제목. 왜 리더인가? 이거 이제 450명 정도? 그게 유명한 책은 아닌가 봐요. 오케이. 자,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도 물론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제목을 생각한다면, 약간 뭔가 제목 속에, 저는 이런 걸 많이 넣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제가 책 리뷰 썼던 걸 하나 사례를 보여드리면, 경영책 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경영 관련된 거. 콘서트를 제가 옛날에 경영. 석세스 뭐가 있었는데. 석세스, 애티튜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제목을 줬어요. 네, 그래서 제목에 타겟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스타트업 필독서, CEO 필독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에 타겟을 넣고 석세스 애티튜드라는 책 제목을 넣고 그 다음에 이병구라는 저자 이름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왜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어차피 제목은 계속 검색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검색해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긴 해요. 그래서 제목에 문제는 없지만
사실은 뭐 반세기 경영 이렇게 검색하지는 않고 경영이라고 한다면 6,000뷰 정도 나오면 지금 시작하신 지 25개밖에 글이 없죠. 그러면 네. 경영이라는 단어는 노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이제 막 시작하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내 지수가 되게 지금은 작잖아요.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내가 도전했을 때 승산이 있는 단어일 수는 없어요. 근데 왜 리더인가라는 건 아까 350 정도 됐죠? 그러면 저거는 검색했을 때 내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다. 왜냐면 내 지수에 맞는 단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지을 때에는 내 지수에 맞는 단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수 있는 단어, 그리고 내 글을 읽게 된 타겟이 들어있는 단어.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어떤 조합을 해서 가장 좋은 단어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가장 좋은 제목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저자명도 뭐 검색될 수 있는 이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제임님 혹시 비디오를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고 계셔서. 네.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책 제목부터 내려가 볼게요. 아, 너무 리뷰를 잘 쓰시네요. 자, 내용은 퍼펙트. 내용에서는 지금 책의 구성에서 책 리뷰에서 되게 좋아하는 내용들을 잘 담았어요. 우선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누가 저자야?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느꼈어? 그 당신이 느낀 인사이트는 뭐야? 뭐 이런 것들 궁금해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다 너무 잘 담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뭘까요? 본인이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앞에 얘기 들으면서. 뭘까요? 내용에 관련된 태그라든지, 어, 사진수. 네? 네. 사진 숫자요. 사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리뷰를 잘 썼는데 중요한 거는 사진이 한 장밖에 안 들어있어. 음, 그럼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영서 해가지고 우리가 뷰텍 가볼까요? 보면은 여기 뭐 사진수가 적은 것도 있긴 있네요. 이런 쪽은 사진을 아주 많이 넣진 않네요. 네. 그래도 보면은 사진수가 그래도 한 장 넣은 글은 없죠. 그죠? 네. 보통 보면 책 리뷰를 볼게요. 책 리뷰를 보면은 뭐 6장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뭐 너무 많이 넣고 그러니까 책 카테고리 보면은 되게 많이 넣은 글들이 많죠? 그죠? 적은 것도 있긴 있지만 근데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출이 지금 지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작을 때는 이미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검색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이 통합 검색 봤을 때 동영상 탭에서 이제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넣어도 좋다 그랬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는 것도 보시면 여기 블로그에서 여기 써 있죠. 블로그. 여기 있는 검색되는 사진들이 블로그에 올린 사진들이 검색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뷰를 쓰실 때 이렇게 블로그에 사진수를 적절하게 많이 잘 집어 넣어주면 그 사진을 통해서 검색돼서 내 블로그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을 낮춰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진수를 좀 더 채워주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우선은 성인님 같은 경우는 평소에 책을 많이 읽고 좀 글 쓰시는 거에 조금 단련이 되신 분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맞나요? 아니요. 근데 되게 어, 잘 쓰시네요. 쓰기 전까지 네. 다른 분들이 쓰신 거를 좀 더 많이 보고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공부가 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좋은 공부가 벤치마킹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글을 쓸 때는 어떤 사람이 글을 잘 쓰지? 어떤 사람이 제일 조금 보기가 좋은 가독성이 좋고,
디자인적으로 좀 괜찮고 이런 것들에 대한 참고를 많이 하신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에서 보면은 이런 약간 인용구 같은 것들도 적절하게 되게 잘 사용하셨고 블로그가 되게 좋아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의 내용만 요약한 게 아니라 요약한 것과 내 생각, 요약한 것과 내 생각 이걸 되게 좋아하는 구성이에요. 책 리뷰에서. 근데 그런 걸 적절하게 아주 잘 넣어주셨고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책에 대한 글감 삽입을 해주셔서 이 리뷰가 딴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다가도 내 리뷰를 접할 수 있는 확률까지 높여주셔서 훨씬 더 좋은 리뷰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잘하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인파워에서 하신 독서 모임이시구나. 네. 책 속의 답이 뭐 이게 해시태그가 뭐 지정 해시태그인가요? 아니요. 쓰다가 그냥 끊긴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시태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해시태그를 그냥 요즘은 사실 노출해서 해시태그를 안 넣어도 노출이 돼요. 블로그에서. 그러니까 해시태그가 상위 노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100%. 근데 저는 해시태그를 꼭 넣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블로그 글을 보다 보면 이 블로그와 같은 주제로 쓴 글 하면서 밑에 추천을 해줘요. 거기에 추천되는 글에 이 해시태그에 썼던 글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요즘 통합 검색에 보면은 해시태그 검색만으로 이제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것들도 있어요. 탭에.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 해시태그를 버릴 수가 없죠. 그리고 해시태그 영향력이 또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도 인기 없는 블로그예요. 근데 해시태그를 넣는 것만으로도 내 글이 이렇게 누군가의 글 밑에 이렇게 추천되는 구조가 생겨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써주는 것의 영향력이 여기저기에 다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해시태그를 써야 되느냐? 이거는 철저하게 해시태그는요, 상업적으로 써야 돼요. 상업적으로.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는 이런 거는 뭐 필수적으로 넣겠죠. 기본적으로. 왜 리더인가, 뭐 저자명, 뭐 이런 독서 모임, 이런 거 넣겠죠. 근데 이런 거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확률도 없고, 이제 있어도 이게 이제 내 키워드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너무 큰 키워드들이니까 나랑 만날 수 있는 확률들이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시태그 넣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서 모임 추천, 뭐 이런 것처럼 직관적이고 상업적인 키워드들을 맞춰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기계발 핏독서 뭐 이런 것처럼 타겟이 들어간 단어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자기계발 책 추천 이런 식의 어떤 상업적인 단어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검색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면서도 직관적이고 상업적인 단어들이 해시태그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 해시태그가 본문이나 제목에도 꼭 넣어 있어야지만 노출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해시태그 단독만으로도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주세요. 그렇지만 해시태그가 제목이랑 제목에 넣는 게 해시태그가 해시태그에 없다고 해도 그러니까 제목에 넣은 키워드를 해시태그에 꼭 넣지 않다고 해도 그거는 노출에 100% 영향을 주진 않는다. 네. 근데 해시태그 단독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남들이 검색하고 상업적이고 직관적인 단어로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받을게요. 저는 아까 글을 쓰고 나서 나중에 한 두세 번을 다시 보니까 맞춤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글자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2, 3일 뒤에 수정을 하고 했거든요. 근데 방금 네, 그게 좋지 않다라는 걸 들어서 네. 한번 할 때 일단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수정은 사실 수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수정은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정을 하면은 글이 새로 고침됩니다. 새로 고침. 근데 새로 고침하기 아, 때문에 그때 다시 재정렬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러면 글이 노출이 떨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정이 주는 영향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시간이 지난 게시물은 수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수정 자체가 블로그 지수를 떨어뜨리진 않아요. 그래서 수정에 대한 만약에 내가 치명적인 오타를 쳤다.
뭐 문제가 있다. 이러면 당연히 해야겠죠. 수정을. 네. 근데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글을 쓰시고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소리 내서. 제일 좋은 게 이제 처음 쓰시고 임시 저장 상태에서 소리 내서 읽어보면서 문맥이 이렇게 걸리는 게 없는지 쭉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맞춤법 검사기 돌리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검수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네,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미님 어디 계시나요? 마이크 켜주실 수 있나요? 켜 있네요, 은미님.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소리 안 들려요. 저만 안 들리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은미님 소리가 안 들리네요. 만약에 마이크 사용이 잘 안 되시면 채팅창으로 얘기해 주셔도 되기는 합니다. 아, 멍멍이가 들어왔다고요? 꽃게가 들어오진 않았겠죠? 개가 갑자기 들어왔다. 아,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우선은 전반적으로 봐드리고 질문을 이제 할게요. 제가 뭐 여쭤보는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밥도둑 간장게장 허영만 백반기행 인천 동암 돈탈에 간장게장 정식. 네. 아까 전에 제가 앞에 분들이 했던 피드백에 비해서는 검색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 제목은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그게 있거든요. 블로그 글을 쓸 때는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측면은 뭐냐? 로보트의 관점. 알고리즘의 관점에서 이걸 정확도 높게 볼까? 내가 이게 올바로 쓰여진 글로 볼까? 이게 이제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뭐냐? 사람의 관점. 읽는 사람이 이것에 대한 불편함 없이 읽을까? 느껴질까?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냥 객관적인 시선을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은미님 제목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이 제목을 봤을 때 감정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여러분의 이웃이 이렇게 제목 쓴 걸 딱 봤어요. 그때 느껴지는 감정을 지금 채팅창에 잠깐 적어주시거나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미님? 진현미님? 네. 마이크 켜고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소리 들리세요? 네, 이제 들립니다. 예, 예. 지금 이 제목 봤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제목이, 길어요. 너무 길다. 음. 우리 홍매님이 얘기 또 해주셨어요. 뭐 키워드만 나열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홍보하는 것 같아요. 좀 길게 느껴지고 중복된 느낌이에요. 예, 이게 이제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듯이 로버트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자, 소리가 울림이 있어서 우리 은미님 2대를 키신 거죠? 2대 이제 키시면 들리세요? 예, 소리 들리는데 2대 키시면 이게 소리가 울려서 하나를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껐어요. 제가 두 개를 끄셨어요? 켜가지고 제가 껐어요. 오케이, 네. 이제 됩니다. 아까 전에 울림이 있었어요. 자, 은미님 보시다시피 이제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노출을 위해서는 이런 제목을 지을 수 있어요. 로봇의 관점에서는. 왜냐면은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까 좋잖아요. 근데 하지만 아까 보셨듯이 객관적인 시선에서 사람이 봤을 때는 홍보하는 느낌이다. 키워드만 나열한 느낌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느낄 수 있는 느낌의 제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지으실 때는 그런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지으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지금 이렇게 기승전에서 첫 번째 시작할 때 이렇게 정보를 먼저 던지고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앞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것만 필요한 사람이었어 라고 한다면 이것만 보고 나가겠죠. 그래서 이탈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해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 가지식으로 이렇게 중요한 걸 써버리니까 나 여기 주소 찾으려고 그랬는데 사람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 시원하게 앞에다 딱 써줘서 너무 찾기 쉬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구조는요. 이런 중요 정보를 뒤쪽으로 배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우리는 페이지에 체류하는 머무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정보가 앞에 있으면 이것만 보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체류하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 정보는 밑에 쪽으로 하단 배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살짝 흔들렸어요. 포커스가 흔들리고 이게 너무 심도가 이제 얕은 경우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진 찍을 때 항상 이렇게 터치해서 카메라 찍을 때 터치해서 포커스를 맞춰주고 저런 어떤 그 아웃포커싱을 의도한 거라면 그런 것도 이제 터치해서 이제 집어주는 그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더 좋은 사진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앞에서 설명 나는 어떤 곳인지 먼저 알고 싶었는데 결론 먼저 자꾸 얘기해요. 지도 정보 먼저 얘기해주고 여기도 지도 정보 얘기해주고 어디 있는지 먼저 얘기해줘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그래서 여기가 맛있어 안 맛있어 이거거든요. 고객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정보들은 뒤로 가지고 우리가 원했던 어떻게 생겼어? 언제 열어? 뭘 팔아? 그 얼마야? 서비스는 좋아? 맛있어? 뭐 이런 얘기가 궁금하거든요. 리뷰 보는 분들은. 그래서 기승전으로 볼 때 결 쪽에 지도 정보나 어떤 그 영업시간 지도 정보나 지도 같은 것들을 넣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리뷰를 너무 잘 써주셨잖아요. 막. 물도 따뜻한 거 주니까 서비스도 좋고, 찬도 이렇게 잘 나오고, 맛있고, 하나하나 사진도 되게 상세하게 찍고,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심도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 찍으실 때 피사체랑 카메라랑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가깝잖아요? 그러면 흔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줘야 돼요. 어느 정도. 내가 여기 간장게장이 있으면 이렇게 어느 정도 띄워서 사진을 찍어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심도의 최소 거리 확보를 해주셔야 이제 제대로 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사진들은 먹는 거에서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린 사진이나 뭔가 이렇게 포커스가 안 맞은 사진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찍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조금 더 나와서 찍었으면 더 선명한 포커스를 얻으셨을 거예요. 네. 남편 돈 남편 산이에요? 재밌다. 맛있어 보이네요. 우선은 지금 이치미님은 리뷰 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래도 꽤 많이 써보신 것 같은데. 저는 원래 블로그 쓴 네.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네. 일상으로 아이 때문에 쓰게 됐는데, 작년에 이제 제가 네. 하는 회사에 그 상품을 팔려고 시작을 했는데, 네. 의외로 체험단에서 연락들이 되게 많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맛집이나 뷰티 쪽을 조금 많이 포스팅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네. 조금 좀 하면서 저도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애드포스트 일찍 됐고 네. 좀 애드포스트 수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 블로그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인플루언서 것도 많이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벤치마케팅 한다고 많이 보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거 보내드린 이유가 이게 조금 리뷰가 많아요. 보시는 분들이 리뷰가 많으시더라고요. 보신 분들이 많다고요? 네네. 그거는 이제 리뷰를 충실하게 잘 적어주셨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키워드도 검색될 수 있는 패턴을 되게 많이 존재하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검색이 많이 됐을 거고,
이제 뭐 확률이 높잖아요. 동암 간장게장, 인천 간장게장, 뭐 동암 간장게장 전시, 인천 간장게장 전시, 허영만 백반기에 뭐 이것도 되고 뭐 다 있죠. 뭐 밥도둑 간장게장도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제 제목에 넣었어요. 그리고 내용 안에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정확도도 높게 쓰셨어요. 글의 내용은. 왜냐하면 식당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의 조합들이 다 들어갔고 이 리뷰 자체가 원 메시지잖아요. 이 간장게장 맛집이 맛있다라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소개와 맛의 소개와 장소의 소개가 이거가 전부 다 이 가게를 소개하는 전반적인 글에 맞는 어울리는 키워드를 조합했기 때문에 정확도도 높아요. 그러니까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은 아주 높은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글의 형식 구조에서 훨씬 더 좋은 글로서 보여질 수 있는 확률과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확률, 그리고 퀄리티를 더 높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피드백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아,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글을 많이 뭐 여기저기 리뷰하시고 이런 것들을 그냥 글 보면은 이 정도는 좀 써보신 분이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구성도 잘 잡아주시고 다 좋아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역순의 구조만 바꿔주시고 사진 포커스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만 바꿔주시고 한다면은 크게 무리 없이 리뷰 체험이나 이런 쪽으로는 계속 수익 창출하시고 이런 거는 충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이제 해시태그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우리가 여기는 검색되고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걸로 가자고 했잖아요. 그런 네. 거에 이제 해당되는 해시태그로 본다면 뭐 이런 거 십정동 간장게장, 인천 간장게장, 동암역 간장게장, 인천 뭐 백반기행, 허영만 백반기행, 간장게장. 요거는 조금 너무 세부적이긴 하지만 요런 키워드들이 이제 딱 그런 상업적인 느낌의 키워드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내용 안에 이게 다 들어가진 않잖아요. 키워드가. 이렇게 딱딱 맞춰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시태그적인 측면에서 상업적이고 직관적인 태그로서 검색해서 내 글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니까 되게 잘 지은 해시태그 중에 사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처럼 보시면 이런 것도 GIF로 지정해 주시고 이런 거 되게 잘하시는 거거든요. 특히나 음식 리뷰 같은 것들은 맛있어 보이고 먹고 싶게 생겨야 사람들이 클릭이 늘어나요. 그래서 대표 이미지를 어떻게 지정해 주느냐도 되게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건 되게 잘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여기서 네. 이제는 은미님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어느 정도 소소하게 내 글 쓰시면서 리뷰 체험도 해보시고 다양한 경험도 쌓고 계시지만 그 다음 단계를 원하신다면 이제 뭔가 전략이 있어야죠. 네. 예를 들어 특정 분야에서의 내가 마케터로 활동한다든지 인플루언서로 활동한다든지 또는 내 지역의 어떤 특정한 지역을 다 잡는 마케터가 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시면 더 높은 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공짜로 뭐 체험하고 그러니까 상품 주고 이런 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페이를 받을 수 있는 블로거로 이제 넘어가려면 결국에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내가 계속 글을 쌓아 오셨으니까 어떤 쪽이 나랑 타겟이 맞고 카테고리가 맞는지 좀 고민해 보시면서 브랜딩을 좀 해보시는 걸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치 네, 않게 맛집이나 뷰티 쪽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예, 사실 저도 수익 창출이나 이런 쪽에 좀 관심도 많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지금 제 블로그 제목이 일상하고 그냥 네, 일상이거든요. 제목을 네. 그렇게 만들어서 조금 좀 문제가 있었나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블로그 제목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콘서트 같은 것들을 뭐 섭외를 해요? 그럼 보면은 여기 기발디 연구소 써 있고 캐스트, 타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어떤 데 네. 보면 온오프라인 행사 전문 업체 써 있어요. 네. 그럼 어때요? 내가 이 제목을 써놓은 걸 보고
이 글의 연관도를 보고 내가 진짜 전문 MC 섭외하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 섭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블로그 네, 네. 제목이 그 역할을 해요. 우리가 카메라 하나를 해도 캐논 카메라 하나 사려고 목적을 잡아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사진은 권력이다. 함영민 디카 갤러리, 순담 작가의 사진 IT, 뭐 동네 찍사, 모이모이 IT, 뭐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보고 예를 들어 내가 나는 그 뭔가 약간 그 사진 작가가 하는 걸 사고 싶어. 그러면은 사진 작가의 블로그를 볼 거고, 예를 들어 나는 남대문에 있는 어떤 사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 중에 조금 그 SNS 열심히 하고 조금 신뢰도가 가는 사람을 하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의 제목을 찾아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목표가 있는 블로그는 블로그 이름에서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글이 선택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줘요. 그래서 은민이 같은 경우 그냥 일상으로 정하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네, 카테고리에서 제가 잘하는 거 그쪽을 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해야겠네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글을 쓰는 정도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내가 어느 정도 리뷰나 이런 걸로 수익 창출이나 어떤 섭외가 들어올 정도로 내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인플루언서로 이제 승인이 나는 구조로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려면 네네. 결국에는 브랜딩을 하셔야 돼요. 브랜딩과 네. 하나의 카테고리 전략적으로 글을 쌓아가는 거. 그게 돼야 인플루언서가 가능해요. 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알겠습니다.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진현미님. 지금 은미님 하신 거고, 진현미. 저희 지금 오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오신 건가요? 지금 리뷰 그 링크 안 올리신 분 계신가요? 다 오신 것 같네요. 저희가 코칭 영상은요, 오늘 여러분들 처음 참여하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들어오실 수 있어요. 다른 분들 하실 때. 근데 이제 코칭을 봐드리는 거는 1회차인데, 그 외에 이제 다른 분들 하시는 거 전부 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 보내드리는 거 보시면서 혼자 공부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면서 명예의 전당방이고 코칭 영상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의 것들 보다 보면은 또 배우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진현미님 볼게요. 헤어쇼. 미용실 하시나 봐요. 음소거가 안 됐습니다. 다시 안 됐는데 왜 그러지? 네, 한번 말씀해 괜찮아요? 보시겠어요? 네. 네, 이제 들립니다. 오케이. 자, 지금도 보면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해시태그를 쫙 넣었어요. 네. 자, 이것도 객관적으로 볼게요. 제가 아까 그랬죠. 로봇의 측면도 봐야 되고 사람의 측면도 봐야 됩니다. 네. 사람이 볼 때 저거는 딱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상업적이에요. 애초부터 막, 이거 진짜 좀, 뭐라 그러냐. 이렇게, 손님 끌려고 하는 리뷰구나. 막 이런 느낌이 딱 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특히 상업적으로 블로그를 활용하시는 분들은요, 이 블로그의 본질적인 걸 생각하셔야 돼요. 블로그는 나의 생각, 주관, 느낌을 담는 온라인의 개인 공간 서비스다. 이게 블로그의 정의예요. 나의 생각, 주관, 느낌을 담은 온라인 개인 공간 서비스. 근데 우리는 그걸 상업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 블로그의 어떤 느낌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현미님의 주관, 생각, 느낌이 담긴 글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는 사람들에게 정말 유용한 정보가 담기거든요. 정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목도 딱 키워드만 넣었죠. 네.
익산 남자 강한 곱슬 볼륨 매직. 예, 물론 검색될 수 있는 키워드로는 잘 적었지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좀 부드럽게 가자. 블로그에선 사람의 측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부드럽게 가자. 그냥 대화체로만 조금만 바꿔줘도 좋거든요. 네. 보면은 뭐 강한 곱슬머리 남자 볼륨 매직 추천해요. 뭐 이런 식으로.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예. 익산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넣는 건 사실 적절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아, 여기에 익산 미용실이 들어갔다면 괜찮지만 익산 남자 볼륨 매직 이렇게 검색하진 않잖아요. 아, 익산 그리고 익산 미용실로. 남자라고 누가 키워드로 검색해서 미용실을 찾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익산이라는 걸 여기다 계속 붙이는 거는 의미가 없고 차라리 예, 해시태그에다가 익산 미용실, 익산 헤어샵, 익산 그 헤어 살롱 막 이런 것처럼 그런 네, 상업적이고 직관적인 단어를 해시태그에 집어 넣어주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근데 네, 여기는 그런 익산을 넣는다면 익산 미용실 뭐 예를 들어서 강한 곱슬 머리 남자분 볼륨 매직 추천해요. 음, 그렇게 하고 뭐 익산 헤어쇼로 오세요. 너무 길지만 약간 그런 음, 식의 네, 더 네, 네, 줄여서 해야 됩니다. 그런 식의 어떤 느낌으로 이제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키워드가 유효한 키워드를 만들어주는 거 그게 되게 네,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까 네, 말씀드린 듯이 이런 것들은 잘 정해주시는 해시태그는 맞아요. 왜냐면 아까 음, 말씀드렸듯이 해시태그는 상업적이고 직관적인 단어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음, 측면에선 잘 지었지만 이거는 그냥 해시태그 창에만 넣어도 된다. 그리고 음, 시작점에 이렇지 않는다. 그리고 영상은 항상 영상의 위치는요, 가능하면 글의 중간이나 맨 밑에 쪽에 가시는 게 좋아요. 저는 아, 제일 추천드리는 건 5분의 4에서 5분의 5지점 정도로 말씀드려요. 중간 영상에. 정도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이 꼭 필요한 경우만 넣습니다. 영상이 아, 꼭 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약간 노출을 위해서 영상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키워드를 네, 잡는 측면에서. 그런다고 음, 하더라도 이 영상이 넣어야 되는 자리를 꼭 반드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네, 네.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볼게요. 사진 그냥 슬라이드로 붙여서 넣으신 거네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흥미있거나 재미있거나 이런 영상은 아닙니다. 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노출을 위해서 내가 동영상 탭을 한 번 더 잡는다라는 구조로 만드신 영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네, 클릭률이 늘어나지 않을 확률도 아주 높습니다. 이런 영상이. 그러면 네, 더더군다나 상단 배치를 하시면 안 되고 그냥 하단 배치 해서 클릭이 음, 되든 안 되든 내가 원하는 음, 목표를 위한 글의 내용은 전부 다 전달이 되고 마지막에 이 동영상이 나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로 가셔서 노출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 탭을 하나 더 잡는 그 구조로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부분 이제 참고하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의 구조는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한 3줄에서 5줄 정도로 글의 개요를 써주시면 좋아요. 난 앞으로 네, 무슨 얘기를 쓸 거다. 예를 들면 오늘은요 뭐 강한 곱슬 가지고 계신 남자분 볼륨 매직했던 후기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요를 적겠죠. 난 앞으로 무슨 네, 얘기를 할 거다. 그 다음에 사진이 나오는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렇게 사진 밑에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구성. 음, 근데 보통 초보자들이 실수를 어떻게 하냐면 사진 위에 내가 할 말을 쓰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사진 밑에 이 밑에 글이 위에 사진을 설명한다. 이런 구성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양동 헤어쇼 이렇게 넣어주시는 건 사실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이미지 검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 곱슬 예를 들어 머리 뭐 심한 곱슬 해볼까요? 심한 곱슬? 심한 곱슬 뭐 예를 들어 했을 때 이미지 탭으로 보면 딴 사람들 어때요? 이미지에 사진이 하나, 그러니까 글씨가 하나도 안 써 있죠? 없죠? 네.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여기 어양동 헤어쇼 써 있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보이죠? 네. 이 효과가 있어요. 여기 보이죠? 네. 네네네. 이건 되게 잘하신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감자를 차죠. 근데 감자에다가 워터마크를 넣으면 어디 감자인지 알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안 넣으면 누구 감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하지만 조금 예쁘게 넣어주자. 예쁘게. 아, 예쁘게. 예. 그래서 글씨체라든지 어떤 그런 그 로고라든지 이런 거 조금 더 예쁘게 집어 네. 넣어주면 이게 조금 더 돋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거 약간 퀄리티를 높여주자는 거죠. 퀄리티 네.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상업적인 것들은 이런 것도 지금 글씨 깨졌죠. PC 버전에서 깨지는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PC 버전 걸러가면서 좀 잘 봐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일 치명적인 문제는 그거 같아요. 이제 모든 글에 익산 막 이렇게 다 붙여놓으셨죠. 네. 네,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익산을 빼요? 익산, 익산. 네. 익산을 뺀다는 게 아니라 모든 글에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랜덤하게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미용실이라는 단어도 랜덤하게 쓰셔야 돼요. 모든 글에 미용실 들어가면은 저품질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뭐 어떻게 됐냐. 미용실, 뭐 헤어샵, 헤어살롱,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양하게 섞어서 쓰시면 돼요. 네. 익산 미용실, 익산 헤어샵, 익산 헤어살롱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네. 무슨 동이었죠? 어양동 미용실, 어양동 헤어샵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다양한 조합의 키워드를 만들어내는 걸 되게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네. 특히나 이렇게 상업적인 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글에 이렇게 봐봐요. 이제 딱 네. 시작하자마자 해시태그만 보이죠. 여기. 예, 예. 이렇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클릭 안 하죠. 상업적인 아, 글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글이 같이 나와야 클릭이 되겠죠. 이거랑 이거랑 어떤 게 더 나아 보이세요? 이게 좀 더 편안해 보이죠. 예,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우리가 글이 선택된다는 거는요. 남들이 글을 선택할 때 뭘 보고 선택하느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이 제목 말고 우리가 본문에 쓴 글이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이 여기 떠요.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이.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실 때에는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을 여기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되게 고민하시면서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메인으로 키워드를 잡은 게 남자 볼륨 매직이에요. 그러면 남자 볼륨 매직이라는 걸 포함한 문장이 볼게요. 남자 볼륨 매직이라는 없네. 자, 남자 볼륨 매직이라고 키워드를 넣은 거 보면 요런 거. 요런 글이 이제 노출될 수 있는 글이에요. 본문에서. 이해 가시죠? 네네. 그래서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은 잘 써줘야 된다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이제 제목이나 본문을 사용하실 때 좀 신경 써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사진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적죠. 조금 더 사진수 늘려주시고 사진 밑에 그 사진에 대한 설명, 영상은 하단 배치, 해시태그 제목 위에 뭐 넣지 않는다. 그거 정도 원칙을 지켜서 하시고 키워드 제목 지을 때 다양한 랜덤한 단어로 중복되는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거 생각하셔서 우선 그 부분 정도만 수정 보완하셔도 되게 큰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예. 네. 질문이 있으면 하나 받을게요. 글을 쓸 때 많이 써야 네. 뭐 검색이 더 많이 되나요?
글 쓸 때 제목이요? 아니, 그 글 밑에 양이요? 설명, 예, 글 양이요. 아, 글 양은 사실 충분한 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이버의 좋은 문서의 기준을 보면. 네. 근데 이제 블로그 대행사에서 작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한 1200자에서 1500자 정도를 권장해요. 근데 아, 하지만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노출은 됩니다. 근데 왜 제가 기준을 좀 두고 싶냐면 제가 사진 10장에서 15, 그러니까 10장에서 25장 정도 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 사진 밑에 3줄에서 5줄 정도를 사진 밑에 3줄에 5줄, 사진 밑에 3줄에 5줄 이렇게 쭉 쓰시면 그 정도 분량이 나와요.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글자 수 셀 거 아니시잖아요. 하니까 간단하게 그냥 최소 사진 10장에 사진 밑에 글 3줄에 5줄 정도 쓰시는 거를 기본으로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기준까지 맞춰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 네네. 기준에서 본다면 현미님 글이 조금 사진이나 글이 모자르죠. 네. 조금 더 충실한 사진, 글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아직은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어렵죠. 근데 네. 블로그가 사실 특히나 상업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요, 블로그 통해서 고객이 오는 경험만 몇 번 해보시더라도 눈이 돌아가실 겁니다. 네, 엄청 재밌어지실 거예요. 네. 저는 제가 그 경험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 상업적으로 물건을 파는 블로그에서 시작했어요. 네. 제가 세일즈 블로그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쓴 리뷰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 쓴 정식의 리뷰 글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연극영화과 나오고 이때는 이게 좀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 글씨가 못생겨 보이긴 하는데 이때는 이게 기본 폰트였어요. 저는 10몇 년 전에 11년 정도에 시작했으니까 네, 되게 오래됐죠. 자, 그래서 보면은 사진은 제가 좋은 카메라로 찍어서 잘 나왔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물건 파는 글을 썼어요. 제가 이 에그메이커 이 리뷰 활용해가지고 몇 개 판지 아세요? 여기는 이제 안 나오잖아요. 이걸로 네. 제가 몇 개 팔았냐면 한 2,000개 정도 팔았어요. 이 에그메이커만.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와, 이거 블로그 해야 되는 거구나.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성과나 성장하는 거를 경험해 보시면 현미님이 더 재미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시작 단계는 지금 어려우실 수 있고 맨날 이거 하는 거 답이 나올까 괜찮을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드시겠지만 이제 제가 알려드린 어떤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지키시면서 블로그가 원하는 방향성을 계속 맞춰주면서 글을 쓰다 보면 반드시 블로그를 보고 오는 고객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블로그에 더 많은 재미를 느끼시고 하지 말라고 붙잡아도 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링크를 올려주신 분들은 전부 다 코칭을 했고요. 네. 오늘 오시기로 한 분들 중에 또 안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칭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저희 기념으로 단체 사진 하나 찍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저희 요거 사진은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상은 제가 지금 녹화를 했어요. 그걸로 저희 줌으로 했던 거를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제가 코칭방에 한 번 더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 하고 공부를 한 번 더 하고 싶으신 분들,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코칭 내일, 모레, 이틀 계속 연속되는 거 아시죠? 3일 동안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시간 되시면 들어오셔서 다른 분들 코칭하는 거 지켜보시면서 복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같은 기수 분들이시니까 또 같이 또 얼굴 보면서 또 다시 반갑게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죄송한데 질문 좀 해도 돼요? 네네네네. 저기 저 오늘 신청했는데 좀 늦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볼게요. 지금 유진님 거 할게요. 아니면 죄송해요. 아까 괜찮습니다. 그럼 링크를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바빠갖고 중간중간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요거 괜찮습니다. 올렸어요. 네. 그러면 어디로 올리셨어요? 단톡방으로 올리셨어요? 네네네. 잠시만요.
저희가 어떤 때는 막 새벽 1시까지 하고 그래요. 하다 보면 늦어질 때가 있거든요. 길어지고. 죄송해요. 다른 분들 다 끝나신 줄 알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 저만 괜찮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괜찮죠? 네. 한 번 더 보면 좋죠. 다른 분들 거 사례. 네. 자, 지금 화면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자, 네. 춘천 1박 2일 여행 코스, 자라성과 남이섬까지 이어지는 코스, 집와이어 타고 남이섬 들어갔어요. 와, 집와이어 타고 들어갔어요? 와. 아, 여기 다녀오신 분이시구나. 네. 좋았죠? 괜찮죠? 너무요. 네. 와, 여기 강까지 다 들어가셨었구나. 네. 남이섬 다녀온 후기. 네. 보통 우리 여행을 가면 사실 이런 식으로 리뷰 쓸 확률이 거의 100이면 100이에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예측해 보실래요? 이 글에서 로보트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측면을 싫어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실래요? 코스가 제대로 안 적혀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이 글에도 이제 주제가 여러 개로 분류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로보트는. 네. 그러니까, 키워드를 섞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닭갈비집, 뭐 자라섬, 뭐 남이섬, 뭐 집와이어 등등등등, 뭐 무슨 펜션 이름 등등등등.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로봇의 측면에서 보면요, 내가 집와이어 얘기하면 집와이어 얘기에 대한 정확도가 높은 관련도 있는 키워드가 짜짜짜짝 적혀 있을 때 딱 그 글로 중심 주제를 본다는 거죠. 근데 요런저런 얘기를 섞어서 쓰다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브이로그처럼 아침엔 뭘 했고요, 점심엔 뭘 했고요, 저녁엔 뭘 했어요 라고 쓰는 글을 블로그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봇가 헷갈려요. 아, 그래서 A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B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C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노출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드리냐면요. 본인이 지금 쓰시고 싶은 게 집 와이어가 제일 중심 주제예요. 예를 들어. 집 와이어 타고 남이섬 들어간 것만 쓰는 거죠. 딱. 그래서 집 와이어 타러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이섬 들어가서 풍경까지는 하나로 쓸 수 있는 주제. 근데 그 앞에 다른 걸 다 쓰는 거는 이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괜히 정확도만 떨어뜨리니까 어느 정도 배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집중된 어떤 주제를 적어주는 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여기도 보면은 1박 2일 여행 코스라고 제목은 적혀 있지만 사실 이 글이 1박 2일 여행 코스에 대한 주제로 쓴 것보다는 그냥 약간 단편적인 얘기를 담은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기대할 때는 1박 2일 여행 코스면 어디에서 어떻게 갔다 뭐를 먹고 뭐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코스가 정확하게 적혀 있는 걸 기대할 수 있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근데 그런 플레인이 나와 있는 글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보트가 생각하는 어떤 키워드적인 정확도와 제목의 연관도를 보시고 사람의 측면에서 내가 지은 제목에 그 중심 주제가 실제로 내 글에 담겨 있는지 이런 거를 매칭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됐을 때 사람들은 잘 쓴 글, 못 쓴 글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글이 이 글이 맞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제가
저는 잘 보시면 제가 쓴 글들은요. 아주 목표가 뚜렷한 글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런 글 보시면 가족여행 추천지로 캠핑 감성 아지트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를 했던 거에 대한 소스를 보여주겠죠. 그러면 딱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딱 이 얘기. 캠핑 감성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은 이런 캠핑 감성이 있네? 이렇게 막 그네도 있네? 이 테라스 있네? 테라스에 여기 이제 막 캠핑 감성의 아지트 같은 느낌 있네? 그리고 밖에 뭐 이제 간단하게 이거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썼죠? 이런 걸 넣더라도 이게 방해가 되지 않게 가려고 아주 간략하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중심 주제에 캠핑 감성에 대해서 깊게 담았죠. 계속 이런 거에 대한 캠핑 감성을 더 깊게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그죠? 낮밤 느낌? 그러니까 어떤 리뷰를 쓰더라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제에 맞는가? 주제에 해당하는 연관도 높은 단어들의 조합이 들어갔는가? 그게 사람의 관점에서 내가 쓴 제목과 지금 내용은 맞는 내용인가? 로봇의 관점에서 제목과 이 안에 들어간 키워드는 정확도가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쪽의 측면의 생각들의 뇌구조를 가져야 블로그를 아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진님 같은 경우는 뭐 블로그를 지금 꾸준히 너무 잘하고 계시고 뭐 이것저것 이제 글도 막 다양하게 잘 쓰시고 계세요. 그래서 뭔가 이제 글 쓰시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편안하게 조금 글 쉽게 쓰실 수 있는 정도로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정확도를 높이는 것의 단계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글 쓰실 때는 오히려 시리즈물로 쓰세요. 시리즈. 네, 시리즈물로. A에서 내가 저가 쓴 거가 딱 그거죠. 제가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내가 쓸 때 제가 여기에 저도 닭갈비집 갔다 왔거든요. 닭갈비집 리뷰를 쓰면서도 이제 쓰고 싶었어요. 이 레일바이크도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하냐. 따로 소개해 드린다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후식은 다음 리뷰에 상세히 소개할게요. 그럼 사람들이 다음 리뷰 궁금하면 다음 리뷰 가겠죠.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중심 주제가 흔들리지 않게 딴 얘기로 계속 너무 깊게 넘어가 버리면 중심 주제가 흔들리니까 그런 건 아주 가볍게 치고 나가고 이제 그 시리즈물로 계속 연쇄작용으로 페이지 뷰가 늘어날 수 있게 다른 글에 대한 조회수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글을 분리해서 쓰면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궁금하신 거 물어봐 주실래요? 그럼 시리즈로 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그 시리즈로 제가 쭉 써서 뭐 이쪽으로 그쪽으로 넘어가는 링크 안 달고 다음에 네. 뭐 쓸게요 이런 식으로만 그렇게 글귀만 넣어도 돼요? 아니요. 원래는 저는 제가 뒷글을 안 써서 저렇게만 쓴 거고요. 이제 뒷글이 적혀져 있다면 링크를 걸어서 글과 글을 연결해 주시면 더 좋아요. 썸네일.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적었어요. 자라섬 적었어요. 그러면 이게 자라섬 다녀온 얘기는 이 리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링크 달면 되죠. 음. 네, 그러니까요. 이건 남의 쓴 그래서 글이지만. 여기 남이섬 여기에도 그 펜션 갔던 거 링크를 넣긴 했는데 춘천 네.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네. 넣으면 되는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음. 제가 했던 것 중에 조금 좋은 방법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저는 위치 표기하거든요. 제가 요거 펜션에 대한 리뷰를 썼지만 여기 보시면 디저트 3구 달기 춘천 닭갈비 지도에 멀티로 넣었죠. 여러 가지 장소를 같이 소개했죠. 그래서 거리를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게끔. 이게 여행 코스는 때 이런 거 되게 합리적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레이바이크 내가 나중에 리뷰 쓸 거지만 우리 여기 펜션에서 요 정도 거리 걸려요. 이거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음. 하시냐면 글쓰기 들어가셔서 지도 넣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네. 자, 장소에서 지도를 넣어요. 예를 들어 케렌시아 펜션을 넣어요.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 달기 춘천 닭갈비 넣어요. 그러면 여기다 또 추가. 그럼 2개 들어갔죠. 네, 2개 들어갔고 위치 같이 보고 싶으면 이렇게 조절해서
왜 안 뜨지? 네, 우선은 한번 이렇게 조절해서 확인. 하면 이렇게 뜨죠.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행 코스나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구조로 해가지고 페이지 뷰를 늘리는 구조를 짜주시면은 유진님 글 하나를 보다가도 연쇄적으로 다른 글로도 넘어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데 블로그가 인기도 지수를 체크하는 것 중에 그게 있어요. 방문 수 대비 글 조회수. 그러니까 한 번 와서 여러 개 글을 보면 더 좋은 블로그라고 판단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만 좋으면 하나만 보고 나가겠죠. 근데 그 글이 좋은데 다음 글도 기대돼. 그럼 다른 글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봇가 판단하는 기준에 인기도를 책정하는 게 그게 있어요. 기준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그 지난번 기수 때 그 이번 기수는 안 했죠. 저품질 걸리면 안 되는 블로그 저품질 블로그 피해가는 그런 강의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풀어드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 그 저품질 관련된 강의를 제가 이러닝으로 녹화해 놓은 거를 재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전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한번 거르고 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공부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10시 40분까지, 37분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네, 그리고 저희 캡처 한번 하고 전체 사진 찍겠습니다. 단체 사진 찍게 혹시 카메라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켜주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승현님. 그리고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찍을게요. 정한님 켜주시나요, 카메라? 뭔가 깜빡했는데. 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들 잘 나왔습니다. 코칭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 방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무제한 코칭 무료인 거 아시죠?